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네,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아. 잡혔다. 어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야, 이 미친.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딴트공 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가성비 데스크탑에 대해서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오피스용 데스크탑이 아니라 고사양 게임까지 일정 부분 돌아갈 수 있는 가성비 데스크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기준 정확히 66만 7천 원에 한번 구성을 맞춰봤는데요. 고사양 게임을 구동하고 싶으신 분, 신학기 새로운 데스크탑 필요하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6만 원대에 맞춘 게이밍 데스크탑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시험실과 함께 하시죠. 고고고! 자, 오늘 조립한 66만원대 게이밍 데스크탑에서 프로세서는 14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AMD Ryzen 5 3500을 사용해봤습니다. 가격 대비 3.6GHz 6코어 6스레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은 물론 멀티 작업 및 FHD 영상 편집까지 가능한데요. 램은 삼성 DDR4 8GB 2개를 사용했는데요. 고사양 게임 및 영상 편집을 감안하신다면 적어도 듀얼 채널 16GB는 기본으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토리지는 37,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ADATA 240GB SSD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고사양 게임을 주로 즐기는 사용자라면 스토리지는 최소 500GB로 올리거나 아니면 1TB HDD를 서브로 달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파워는 안텍에서 출시한 네오 에코 500W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케이스는 다크 플래시의 민트 컬러를 선택했는데요. 39,000원대임에도 오픈형 유리 도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 쿨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다 더 화려한 케이스로 변신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성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는 갤럭시에서 출시한 GTX 1650 슈퍼를 사용했는데요. 다나와 기준 최저가 20만원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모델입니다. 1280개의 쿠다코어 1740MHz 부스트 클럭 및 12000MHz 메모리 클럭을 지원하는 이번 모델은 기존 GTX 1650 모델에 비해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게이밍 데스크탑에서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죠. 자, 그럼 벤치마크 점수는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PC의 전반적인 성능을 알 수 있는 PC마크 에이스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5256점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시네벤치를 돌려본 결과 985점이 나왔습니다. AMD Ryzen 5 3500 프로세서는 14만원대로 저렴한 가격 대비 6코어 6스레드를 지원하고 있어 게임 및 멀티 작업을 하기에도 적합해 보였는데요. 그럼 2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 GTX 1650 슈퍼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까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구동시켜본 결과 1359점이 나왔습니다. 그래픽스 코어는 11911점이 나왔는데요. 온도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60도 중반대에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1050 Ti 모델과 1060 6GB 사이에 있는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실제 게임은 어느 정도로 들어갈까요? 배틀그라운드를 울트라 옵션에서 구동시켜봤습니다. 그 결과 최대 61프레임에서 평균 55프레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울트라 옵션에서도 충분히 게임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국민 옵션으로 설정해본 결과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했는데요. 따라서 배그 플레이 하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사양 스펙을 필요로 하는 위쳐3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매우 높은 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평균 52프레임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건물과 사람이 많이 나오는 장소에서는 최하 44프레임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평균 52프레임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실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리부트를 울트라 옵션에서 플레이 시켜봤는데요. 그 결과 평균 78프레임 이상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장면에서는 100프레임이 넘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콜 오브 듀티를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어 최적화가 안 좋은 걸로 유명한 고스트 리콘 브레이크 포인트를 매우 높은 옵션 기준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평균 51프레임을 보였습니다. 최적화가 좋지 못한 게임임에도 생각보다 프레임은 잘 나왔는데요. 이 정도 성능이라면 웬만한 게임을 구동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 FHD 영상을 편집해봤는데요. 램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자막 작업 및 효과
효과를 넣었음에도 편집 및 렌더링 작업을 하기에도 무리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만 7천 원에 조립한 이번 게이밍 데스크탑은 생각보다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였는데요. 물론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만 더 투자를 한다면 그래픽 성능은 충분히 더 올릴 수는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1만 원이라도 세이브하고 싶다면 이 정도 스펙에서도 게임 구동은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요. 신학기 데스크탑 거기에 고사양 게임까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오늘 맞춰본 66만 7천 원대 데스크탑을 한번 따라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 GTX 1650 슈퍼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고사양 게이밍 PC 100만 원이 넘으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이 정도 스펙에서도 충분히 게임을 돌릴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어떠신가요?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항상 신기하고 재밌는 테크 이야기 말방구 시험실을 좀 더 빠르게 접하고 싶다고요? 그럼 옆에 있는 알람과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테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딴뜨공 트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여기도 나만서 달렸네. 이렇게 된 이상 구매한다. 에어팟 자배우 진입한다. 인사이기 짝퉁 특급 이런 이 지발로마 이제는 속지 않을래요. 도와줘요 말방구.